여러분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둘 중 하나이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종잣돈이 즉 투자금이 많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유 자금이 10억 있다면 주식 투자 수익률이 3%라고 해도 세금 같은 부대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냥 연간 3천만 원을 벌게 됩니다. 굳이 주식 투자가 아니라도 요새 금리가 높으니 그냥 금리 높은 은행에 처박아 둬도 1년에 3천만 원을 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익률이 높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식 고르는 선구안이 워렌 버핏보다 뛰어나 1년에 2배씩 오르는 주식에 투자했다고 할 때 단돈 100만 원만 투자해도 10년이면 10억이 넘는 돈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즉 종잣돈이 많은 경우는 대부분 해당이 안 될 것이고요. 결국 굴리는 돈의 사이즈가 작다면 두 번째 케이스인 수익률에 올인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저희가 진짜 워렌 버핏도 아니고 이것도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럼 결국 노답인가요? 이런 자괴감 드는 고민을 하다가 번뜩이는 방법이 떠오르는데요. 누군가 그냥 평범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뻥튀기 해준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 아닐까? 그럼 그저 나는 워렌 버핏처럼 비범한 능력도 필요 없이 평범한 주식만 고르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핵심 전제는 나에게는 특정 주식을 픽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3배 레버리지 ETF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특정 섹터, 특정 종목, 특정 주식을 고를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레버리지 ETF의 이점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며 그저 여러분의 베팅을 2배, 3배 불리는 행위에 불과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러한 고민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TQQQ 투자자들을 양산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20, 30대라서 종잣돈이 적으시다면, 아니 40, 50대라고 해도 주담대의 자녀 교육비에 그것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으시다면 적은 돈을 좀 빨리 불려주는 방법 없을까? 느려 터진 복리의 마법 어떻게 속성으로 실현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결국 레버리지 ETF 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주식 시장의 경우 레버리지는 최대 2배인데 이것도 성에 안 차시다면 자연스레 3배 ETF 상품이 존재하는 천조국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 레버리지 ETF 투자 접근법이 맞는 선택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고자 단순한 가정을 해보자면 미국 주가지수를 1배 추종하는 A라는 ETF와 3배 추종하는 B라는 ETF가 있다고 할 때 주가지수가 연평균 5% 정도 상승했다면 10년 전에 각각 A와 B에 돈을 부은 투자자 간 성과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A의 투자 성과는 60%가 살짝 넘는 수준이고요. D는 투자한 돈이 4배가 넘게 불게 됩니다. 각각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A에 투자한 사람은 1,600만 원이, B에 투자한 사람은 4,0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TQQQ가 탄생한 2010년 이래 작년까지 보면 나스닥 백 지수는 연평균 19.2% 상승했으며 나스닥 백 지수를 1배 추종하는 QQQ는 9배가 조금 넘는 성과를, TQQQ는 무려 117배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럼 결국 높은 수익률도 필요 없이 장기적으로 적당히 우상향하는 종목을 3배 레버리지한 ETF에만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텐데요. 현실 세계에서 TQQQ 말고 어떠한 3배 레버리지 ETF가 존재할까요? 우선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UDOW,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UPRO, 기술주만 추종하는 TCL, 팡주식만을 추종하는 FNGU, 반도체 기업만을 추종하는 SOXL, 중형주만을 추종하는 MIDU, 소형주만을 추종하는 TNA, 소매기업만을 추종하는 RETL, 유틸리티 기업만을 추종하는 UTSL, 산업주에만 투자하는 DUSL, 금융주만을 추종하는 FAS, 지역은행만을 추종하는 DPST, 헬스케어 기업만을 추종하는 CURE, 바이오테크 기업만을 추종하는 LABU, 부동산 관련 기업만을 추종하는 DRN, 건축 관련 기업만을 추종하는 NAIL, 항공국방 기업만을 추종하는 DFEN, 교통 관련 기업만을 추종하는 TPOR, 미국 20년 만기 이상 장기물 채권을 추종하는 TLT, 한국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KURU, 유럽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URL, 중국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YINN, 멕시코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MEXX, 이머징 마켓을 추종하는 EDC 등이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ETF가 사실상 현존하는 3배 ETF 거의 전부를 커버했다고 볼 수 있으며, 소개는 드렸지만 저 중에 TQQQ에 비해 매력적인 상품이 있어 보이나요? 실제 금이나 오일 관련 3배 ETF는 다 청산되고
현재는 대부분 2배로 레버리지가 축소되었으며 국가 ETF의 경우도 대부분 다 없어지고 저 위에 소개한 국가만 남은 상황입니다. 저 위에 ETF를 실제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아는 TQQQ나 SOXL 등 일부 종목 외에는 거래 볼륨 자체가 크지 않아서 거래 시 매입 매도가가 엄청 벌어져 사실상 거래를 수행할 때마다 매우 불리하며 인버스 레버리지의 경우 계좌가 녹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액면 합병을 수십 번 반복하고 있음을 아실 겁니다. 안 그래도 레버리지 상품은 초고위험 상품인데 거기서 더 몰빵을 때려서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만 투자하는 상품을 건드려 수익을 볼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천운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특정 종목을 픽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레버리지 상품의 마법은 평범한 수익률을 뻥튀기 해주는 것에 있기에 우리는 평범한 수익률을 픽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특정 섹터를 픽하는 것은 이미 평범한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는 행위이며 즉 이는 레버리지 상품의 이점을 얻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얘가 픽한 믿음을 그냥 3배로 증폭시켜 데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아무리 우상향해 왔어도 재작년처럼 간혹 깊은 웅덩이를 남겨왔기에 TQQQ 투자조차 성공 투자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끝난 투자자분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즉 평범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미국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투자조차 극도의 고통을 견뎌야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내가 특정 섹터를 픽하는 행위는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극한 속으로 스스로를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레버리지 ETF 투자의 핵심은 평범함을 추구하는 데 있다. 나는 뭔가 아이러니한 메시지를 남기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